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화학평형에서의 화학반응에서의 동적 평형 4단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제가 오늘 녹화 예정이 없었는데 긴급하게 녹화를 하라고 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몰골로 면도도 안 했죠. 정말 더럽죠? 면도도 안 하고 뭐 이런 상태로 하는데 평소에 실제는 항상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도 뭐 이렇게 아주 어이없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모자를 쓸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나만 좋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더럽다, 지저분하다 이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만 한다는 거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4단원은 여러분들 아마 계속 봐야 될 거예요. 좀 내용이 어렵고 또 화투의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자,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제목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화학 반응에서의 동적 평형인데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동적이 뭐냐면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움직일 동자이기 때문에 자, 보면 사실은 눈에 보이기에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인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형이란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화투에서 평형은 정반응과 역반응의 농도가 같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야지만 평형입니다. 그래서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가 같아야 평형이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시고, 자, 먼저 말씀드리면 이 단원에서는 가역반응, 그 다음에 동적 평형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가역반응에서는 비가역반응과 가역반응을 구별할 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할 때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써 있으면 가역반응인데요. 여기가 반응물질이고 이쪽이 생성물질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흔히 A 더하기 B가 이렇게 C로 간다라고 하면 오른쪽이 항상 정반응입니다. 왼쪽은 역반응이라고 하죠. 자, 비가역 반응은 사실 안 가는 건 아닌데 가나 마나 한 거야. 그러니까 거의 안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일방통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적 평형에서 뭐가 있냐면 상평형, 액체, 기체, 고체 상평형이고 용해평형, 얼마큼 녹아내리느냐 그 말이고요. 화학평형은 이거는 pH 구할 때 쓰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화투의 내용이에요. 다 화투 내용인데 화1으로 넘어왔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산과 염기가 나오는데 현재 교육과정 고3에서는 뭐냐면 루이스의 정의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루이스가 이번엔 빠졌습니다. 빠지고 아레니우스하고 브랜스테르 로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KW 값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K 값을 공부해야 돼요. 평형상수를 pH 구하는 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학교마다 어렵게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역 반응부터 볼게요. 자, 정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반응에서 반응물이 생성물 쪽으로 가는 거다. 만약에 A 더하기 B가 있으면 C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정반응이 되겠고요. 역반응은 뭐냐면 반대로 C가 어느 쪽으로 A 더하기 B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할 때는 이게 정반응, 여기가 역반응 이렇게 표시한다. 알아두시고요. 자, 이 얘들은요, 여러분들 좀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역반응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상태가 변하죠?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이렇게 고체에서 그 다음에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반응을 다 가역 반응이라고 한다. 반대로 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때는 이제 우리가 단어를 쓸 때, 만약에 액체가요,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갔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증발, 이렇게 얘기해요, 증발.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기체가 거꾸로 액체로 갔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응축 이렇게 얘기하죠. 응축.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가 됐다. 고체가 기체가 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를 승화라고 하고요. 거꾸로 기체가 고체가 됐다. 이것도 승화라고 합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고체가 액체가 됐다. 자, 고체가 액체가 돼요. 이걸 우리가 융해라고 하죠. 융해.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됐다. 이거는 응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 정도는 중학교 때 배웠을 거니까 좀 기억해 두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먼저 물은 배웠고요. 이제 그러면은 석회동굴 생성 과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CO3가 이게 석회석이에요. 돌멩이죠. 고체니까. 거기다가 CO2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거치면 CA2가 플러스로 이온화가 되고요. EHCO3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1가가. 녹은 거예요. 그러면 동굴이 생성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 동굴 생성이야.
동굴 생성. 무슨 얘기냐면 돌멩이가 그렇죠. 뚫렸다는 거죠. 이렇게 있었는데 이 돌멩이가 이렇게 뚫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싹 녹으면서. 그런데 또 오랜 시간이 가면서 지열을 받으면 반대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가면 이게 녹았던 게 다시 굳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종류석이에요. 종류석. 아, 종류석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아마 동굴 같은 데 가면 종류석 길다랗게 있죠? 예, 그 종류석이 그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 밑에 국물 뚝뚝 떨어져서 붙은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석순이라고 하죠. 저게 종류석과 석순 있죠, 석순. 그 다음에 붙으면 석주라고 하죠. 그래서 종류석과 석순의 관계는 바로 반대 방향을 얘기하는 거다. 꼭 기억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종류석과 동굴 생성은 반대 반응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책에 있더라고요. 우리 딸내미 보니까. 이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야, 색깔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 물이 들어가면 색깔이 붉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 습도계 했을 때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COCl2가 염화 코발트고요. 이때 물이 닿으면 붉은색입니다. 만약에 이게 헤어져, 끊어졌다 그러면은 COCl2 더하기 뭐가 됩니까? 6H2O 되죠? 이렇게 가면은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이 상태라면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에 물이 들어가면 왼쪽으로 가겠죠? 왼쪽으로 가면서 붉은색이 되었다.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습도계를 이용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색깔을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 그 다음에 붉은색은 이미 물에 젖은 거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비가역 반응은 예를 들어서 연소 반응. 한 번 가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연소 반응. 그래서 CO2하고 H2O를 집어넣어서 다시 연료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소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기체 발생 반응, 수소 기체 발생 반응, 그러니까 금속과 산의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도 역반응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좀 기억해 주시고, 앙금 생성 반응은 역반응 가는 게 간혹 있는데, 대부분 이제 AgCl 같은 경우는 앙금 생성돼서 여러분들 Cl-가 원래 Ag를 만나면 앙금이 돼요. 그래서 AgCl 같은 경우는 앙금 생성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의 그 고민은 뭐냐면 이 앙금 반응이 시험 범위에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앙금이 된다는 건 나오는데 어떤 것이 앙금 생성 반응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알려드리면 NO3-나 그다음에 Cl-는 사실 다른 거 만나도 앙금이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이제 Ag나 혹은 PB를 만나면 앙금이 되긴 합니다. 이게 상당히 예외적인 거고요. Na+나 K+나 NH4+는 이것도 앙금이 안 됩니다. 어떤 걸 만나도 앙금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암기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학기 들어가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동적 평형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서로 반대 방향의 반응이죠. 반대 반응의 변화가 좀 오탑니다. 반대의 반응이라고 할게요. 반응의 변화가 일어나는 속도가, 자, 속도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번 A가 있고요. 더하기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있다고 한다면 반응 속도 V는요. V는 K의 농도 A하고 B가 있는데 이때 이제 계수를 이렇게 올려줘요. 이건 일반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반응 속도 결정 단계를 무시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C가 거꾸로 A 더하기 B가 되면 속도는 어떻게 하냐면 V는 K-에 이제 C의 C승이 되죠. C제곱. 그래서 이들이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화투 내용이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결론적으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을 때라는 걸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상평형을 볼 건데요. 지금 이제 이게 참 잘 나오는, 어떤 책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여기 그림 좀 볼게요. 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진공 상태였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날아가는 게 많고 응축되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건 증발이니까 이번에는 날아가는 게 좀 몇 개, 하나, 둘, 세 개 있고 응축되는 건 두 개 있죠?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이번에는 날아가는 것과 들어오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어서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때 재밌는 건 뭐냐면 증발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요거 별표. 증발하는 속도가 있는데 이 증발 속도는 누가 지배하느냐? 바로 온도가 지배합니다. 결국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증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할 때는 반드시 같은 온도에서 실험을 해요. 같은 온도. 같은 온도에서 실험한다는 얘기는 증발 속도는 무조건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응축은 뭐냐면요. 뭔가 있어야 내려가는 거야. 뭔가 있어야 내려가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응축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좀 많아지니까 응축이 잘 돼요. 여기는 더 잘 됩니다. 아하, 응축 속도는 점점점 빨라지는구나. 그럼 증발 속도는 일정하고 응축 속도가 없다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많이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속도가 있으면 이게 증발 속도입니다. 아마 A, B로 많이 얘기할 건데 증발 속도고, 응축은 없다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응축은. 그래서 이게 응축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일정한 요 지점에서 드디어 평형이 일어납니다. 평형. 요 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요 정도가 여기고요. 여기 앞에가 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얼만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느냐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브로민 같은 것도 많이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브로민에 똑같아요. 이건 안 변합니다. 자, 증발 속도는 일정합니다. 왜? 온도가 일정하니까. 하지만 응축 속도는 없다가 이렇게 증가해서 여기서 평형을 이루는데, 여기 보시면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빨라. 용기 안에서 액체가 이제 처음에 액체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게 되죠.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의 변화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체가 돼야 색깔이 생기잖아요. 지금 붉은색이 생기는데, 이렇게 젓갈색으로 변하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액체만 있을 때는 색깔이 별로 없다가, 사실은 이제 액체가 기체, 액체, 고체니까 색깔이 있긴 한데, 젓갈색으로 변했다라고 할 때는 기체의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젓갈색입니다. 젓갈색. 이쪽이 지금 색깔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액체는 색깔이 있어요. 액체는 색깔이 있는데 지금 보이는 용기 여기에는 색깔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기체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날아가서 충분하게 머무르면 색깔이 보인다. 이것도 동적 평형 상태고요. 더 이상 색깔의 변화가 없다. 이때가 바로 동적 평형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적 평형 상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증기압력이 나오는데요. 이 증기압력은 화투예요. 화투인데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우리 유튜브 강의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X축이 온도가 되겠고요. Y축이 증기압력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액체들은 이렇게 증기압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A, B, C라고 할게요. 이렇게 C라고 하면, 자, 보세요. 일정한 압력, 1기압에서, 이게 1기압입니다. 1기압에서 여기서 내리면, 여기가 이제 기체가 되고, 이쪽에 액체가 되는 거예요. 기체, 액체를 여기 넘나드는 요선이 바로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끓는 점.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끓는 점이 C쪽이 높잖아요. 끓는 점이 높은 쪽이 인력이 큰 쪽입니다. 인력이 큰 쪽이에요. 분자간의 인력이 큰 쪽이에요. 왜냐면, 거꾸로 할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같은 온도로 쫙 봤어요. 같은 온도로 봤는데 잘 날라가, 덜 날라가, 잘 안 날라가. 무슨 말이야? 잘 날라간다는 얘기는 인력이 약한 거여서 증기 압력만 보면 증기 압력은 A, B, C의 순서가 되겠고, 인력으로 보면 인력은 C바가 되겠죠. C, B, A 순서가 되겠다. 그래서 이건 인력이다. 그래서 증기압력과 인력은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기압력이 크다라는 얘기는 날아가는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잘 안 뭉쳐 있으니까. 그래서 인력과 증기압력, 이 부분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낼 게 없어요. 낼 게 없으니까 이렇게 좀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용해 평형 보겠습니다. 용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녹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가 어디에? 액체에. 고체가 액체에 녹는 것을 우리가 용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용질이 어디에? 용매에 녹아 들어가서 이거 합치면 뭐가 됩니까? 용액이 되는 거죠. 용액이 되는데 이거를 용해라고 하는데요. 이 용해에서는 이제 우리가 포화, 과포화, 불포화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 포화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포화라고 하면 다 녹았다. 그렇죠? 다 녹았다. 그러면 불포화는요? 불포화는 덜 녹았다. 네, 덜 녹았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과포화는 더 녹았다. 다시 한번, 포화는 다 녹았다. 불포화는 덜 녹았다. 과포화는 더 녹았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다 녹는데 어떻게 더 녹냐?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포화, 불포화, 과포화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포화는 녹는 거, 예, 용해의 속도와 석출의 속도가 서로 같은 겁니다. 용해는 녹아 들어가는 거고요. 석출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와 석출 속도가 같으면 이거는 포화입니다. 이게 동적 평형이죠. 그 다음에 불포화는 뭐냐면 용해, 녹을 수 있는 속도가 튀어나오는 석출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경우입니다. 거꾸로 과포화는요, 용해 속도보다는 석출의 속도가 더 빠를 때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포화는 더 녹았다는 말은 표현이 안 돼요. 사실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붙어 있다가 충격을 가하면 싹 녹아 내려옵니다. 물론 이것도 온도가 같을 때를 얘기합니다.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자, 불포화는요, 지금 날아가는 애보다는 들어오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다시 한번 그림 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용해되는 입자의 수가 석출되는 입자 수보다 많다는 얘기는 지금 녹아 들어가는, 이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게 바로 용해입니다. 용해. 거꾸로 이렇게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 게 바로 석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해고 이게 석출인데, 자, 글씨밖에 안 써져. 석출인데 용해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더 빠르다,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지나서 용해되는 게 몇 개? 지금 2개. 석출되는 게 몇 개? 2개면 이거는 평형 상태가 됩니다. 이걸 포화라 그래요. 과포화는 뭐냐면 사실은 석출이 이미 돼 있는 거야. 돼 있는데 마치 안 된 것처럼 살짝 붙어 있다가 충격을 가면 확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포화, 불포화, 과포화는 이렇게 보시고 하나 읽어볼게요. 과포화만. 자, 과포화, 포화보다 용질이 더 많이 녹아 있는 것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요 말이 아마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약간의 자극이나 용질을 과하면 과량으로 녹아 있던 것이 다시 또 포화된다라고 나올 수 있고요. 자, 우리는 이제 설탕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해요. 설탕에서 처음에 보세요. 용해되는 속도가 석출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불포화고 서로 이제 불포화 용액에서 같게 되면 포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실험을 많이 해요. 지금 이게 하얀 설탕이야. 그럼 이제 검은 설탕, 흑설탕을 넣습니다. 이렇게 흑설탕을 집어넣으면 다 녹았으니까, 다 포화가 됐으니까 흑설탕은 안 녹을 것처럼 보이는데 흑설탕이 녹아 들어가고 백설탕이 또 나와요. 이렇게. 재밌죠? 흑설탕이 녹아 들어가고 거꾸로 있네. 방향이 백설탕이 나와요. 서로 밀어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적 평형으로 끊임없이 계속 석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해 석출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설탕과 흑설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자, 이제 화학 평형을 볼 건데요. 이제 이거는 화학 평형은 반드시 가역 반응에서만 되는 거고요. 용해에서 이 그래프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고체 물질은요, 온도가 증가할 때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이때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 몇 g에서 100g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얘기한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요 자세한 그래프 설명은 사실 학교에서 이거를 건드느냐 마느냐가 좀 관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가 이제 조사한 학교들은 그냥 용해도가 이렇다더라 라고 하고 넘어가고, 실제로 어떤 학교들은 이제 이렇게 용해도 가지고 만약에 온도가 T1, 온도가 T2, 용해도가 S1, S2가 있으면, 자, 만약에 어떤 물질 X가 있어요. 그래서 T1일 때 T2에서 T1으로 온도를 낮춥니다. 그러면 요만큼 차이가 나죠? 자, 요만큼 차이면 S2-S1만큼의 용해도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면 되게 쉬운데 용질 몇 g을 이래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만약에 X가 40g을 이라고 얘기하면 수용액을 포함해서 140g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으로 들어가면 화투로 넘어가 버려요. 화투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계산하는 방식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현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이걸 건드네 라고 하면 저도 바로 민첩하게 용해도 계산법을 알려드릴 건데, 요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할까요? 수용액이라고 했으니까 좀 비례식만 잘 세우면 어렵지 않아요. 자, 만약에 X 용질 100g을 가지고 이런 말 나와요. 그리고 물 몇 g에 100g에 이래버립니다. 이거 하고요. X 용질 100g을 가지고 물 50g에 이래버리면 물이 달라지죠.
기준이 항상 100g 기준이에요. 만약에 S1이 10이고요. S2가 20이다 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100일 때 이겁니다. 100일 때 10g 녹을 수 있고 100일 때 20g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물이 50인데 S1이 10이고 S2가 20이다 하면 이 S는 무조건 100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100일 때 10 녹을 수 있다는 얘기지. 물이 50이면 반만 녹겠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지금 하는 건 너무 오버하고요. 좀 제가 상황을 지켜보고 민첩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기체의 용해도인데요. 기체의 용해도는 또 반대예요. 이렇게. 반대인데 기체의 용해도는 극성 기체냐 무극성 기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헨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헨리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일부 학교들은 건드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거기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평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아마 현장 강의가 진행될 때는 조금 더 예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4단원에서 처음에 용해는 평형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면서 이 강의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요거 안 했구나. 아직 안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클로징 안 했어요. 맨날 까먹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학생들의 수준을 보고 좀 더 할 건데요. 이쪽 파트는 화투를 좀 건드리는 게 제 생각인데 온라인에서는 이게 범용이잖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냐?